우리 힘으로 연 우주 10년 뒤에는 달 날아가자 라는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발사에 성공한,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에 있는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온 영상이 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누리호의 셀카 정도일 텐데 함께 보시죠. 자, 누리호가 발사되고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영상입니다. 지금 지구 밖을 벗어나서 누리호의 1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성공적으로 분리가 잘 됐습니다. 2단 엔진에 불이 붙는 모습도 보이지요. 자, 그리고 누리호의 2단 엔진 분리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멀리 지구가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저 멀리 푸른 별, 우리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리호가 분리에 성공을 하고 카메라가 하나씩 이제 꺼지고 있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누리호의 위성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우리의 위성체를 우주로 띄워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거기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우리 기술로 발사, 촬영, 전송까지 다 한 겁니다. 지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야, 가슴이 벅찹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승조 전 항우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벅차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사업 누리호 예. 순수 우리 기술 발사 사업을 시작한, 아주 시작은 아니지만 뭐 예산을 따고 이런 걸. 예산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장님. 그렇죠. 단추를 매신 분 네. 어떠세요? 그 성과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기쁘고 뿌듯하죠. 예. 뭐 그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공을 하고, 더욱 더 기쁜 것은 전 국민이 기뻐해 준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뭐 제 그 카톡방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도 축하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첫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돌직구조도 오늘 이 누리호 사업을 첫 시작한 또 김 전 원장님 모셨고요. 7번째 우리나라의 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입니까? 자체 기술로? 예,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지 7번째죠. 그렇게밖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군요. 예, 뭐 7번째라는 것은 이제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유럽을 하나로 쳤기 때문에 이제 EU로 이제 7번째, 치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네. 인도도 인도 있고 있고. 러시아도 있고 EU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로켓이라는 것은 이 어떤 면으로 연료를 집어넣고 산화제를 넣어가지고 거의 폭발에 가까운 추진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폭발에 가까운 것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정말 폭발해 버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패할 수 있는 시점들이 있고, 이번의 발사에도 실패할 수 있는 시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지상에서 이렇게 꽉 묶어놓고서 처음에 점화를 했을 때도 그걸 재빨리 잘 풀어주는 데서부터 각 2번의 단 분리, 그다음 페어링 분리,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넣어주는 예. 그런 단계들이 다 예. 아주 어려운 점들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저희 원장님, 저희 네. 큰 아들이 네. 5살입니다. 예. 어제 집에 가 보니까 블로그로 저걸 봤나 봐요, 아빠 뉴스를. 예. 로켓을 만들어서 어떻게 놀이를 하나 봤더니 1단 분리 빼고 2단 분리 빼고 마지막에 인공위성이라고 달에 딱 내려놓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도 로켓의 발사 원리를 갖고 놀이를 할 정도로 많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 사항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쁨의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이야기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치하드립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자 연구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지난번 사실 누리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 그때 고개 숙이면서 국민들께 면목 없다라고 했었던 연구원들인데 연구원들이 뭐가 죄예요? 김 원장님 네. 후배들이잖아요. 네, 네. 후배들의 이 눈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발사라는 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발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발사일을 뭐 좀 앞두고 있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궤양 걸리는 사람들도 위궤양. 있고, 그 국가의 많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이 한순간에 성공 실패가 확실하게 그렇죠. 드러나거든요. 그 발사체의 발사의 가장 어려운 것은 한순간에 전 국민한테 성공 실패가 가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되면 눈물을 흘리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굉장히 감동적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동맹국들도 굉장히 이 장면을 감동 깊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달나라에 가는 겁니다. 네. 가슴이 벅찬데 함께 보시죠. 내년부터 추가 발사한다. 내친 김에 4차례 더 위성 싣고 간다. 우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2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 대한민국 목표에 들어갔고요. 한국형 달 착륙선도 만들겠다. 오는 8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미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원장님 2030년대 어느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달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그 계획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앞당기자. 어쩌면 2030년에는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달에 사람이 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달 탐사선이 무인 탐사선이 내려가는 건 코미디죠. 일단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누리호를 더 빨리 쏘니까 머스크가 좀 이제 견제가 되는군요. 아니요. 머스크는 달에 이미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우리의 계획이 너무 늦다. 더 빨라야 된다. 훨씬 더 빨라야 되고. 우리 기술은 됩니까? 기술도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은 2가지가 있어요. 발사체 기술, 우주선 기술, 그다음에 발사장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사장. 우리 발사장은 남북 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달을 가기 위해서는 남북 방향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로켓이 능력이 있더라도 이제 발사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항우연 전문가들이 이제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우리 발사체가 능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달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정지궤도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쏠 수 있는 발사장이 확보돼야 됩니다. 발사장이 그걸 동쪽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이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쏘면 일본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해상에 적도 공해상에 해상 발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대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사선을 여러 대 만들어 가지고 발사선에서 쏘는 겁니다. 발사선에서 쏘는 나라도 있습니까? 옛날에 쐈었죠. 오호. 그건 채산성이 없어서 중간에 없어졌는데 예. 발사선에서 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지금 발사장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민간 회사가 지금 현재 또 배에서 쏠 수 있는 시설도 2개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그러면 이런 보도도 있군요. 우리가 우주로 위성을 완전히 이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렸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우리가 ICBM 미사일을 확보한 거다. 맞습니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로켓은 ICBM 될 수가 없는 로켓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액체 산소를 쓰기 때문에 액체 산소는 쏘는 전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적국에서 ICBM이 만약에 날아오는데 그때 이렇게 연료 주입해서는 안 되니까 산화 주입해서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고체 로켓을 그렇군요. 그리고 미사일은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지난 한 50년 역사를 가진 연구기관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한 2,0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해서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김 전 원장님 모시고 네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전 원장님께도 축하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